여러분은 혹시 집에 현관을 그냥 신발 벗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통로, 매일 지나치는 길목. 그러나 저는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시작하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과 사업장의 흥망성쇠를 두 눈으로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현관은 그 집의 운명이 드나드는 문이다. 대기업이든 작은 가게든 잘 되는 곳을 가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관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해도 정돈되어 있고 흐름이 열려 있었고 기운이 살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현관이 어지럽고 기운이 막혀 있고 나쁜 기운이 드나드는 집은 이상하리만큼 일이 어긋나고 기회가 오지 않고 사소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곤 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잠시 마음이 흔들려 집 현관을 정리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제가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흐트러짐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기운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현관의 위험한 징후들,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훨씬 치명적이며 대부분의 한국 가정, 특히 아파트, 빌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리 청소 영상이 아닙니다. 현관을 바로 세우면 기회가 들어오고 마음이 안정되고 가족의 분위기와 재물운까지 달라지는 삶의 기본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작은 질서가 큰 성공을 부른다. 현관은 그 작은 질서의 시작이자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으며 단 며칠만 해도 집안의 공기와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이 몇 분만큼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중에 이건 우리 집 이야기네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것은 바로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두는 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버릴 건데 오늘 밤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하루쯤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흐름을 무너뜨리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단순히 필요 없어져 버린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지난 하루의 피로, 실수, 탁한 공기, 불필요한 감정들이 한데 뭉친 덩어리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생쓰레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악기운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집의 얼굴인 현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얼굴에 먼지를 잔뜩 묻혀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상회를 하던 시절 작은 단층집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에 치여 바쁘다 보니 밤늦게 돌아오면 가끔은 종량 재봉투를 현관문 옆에 잠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바로 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들은 꼭 작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거래처 서류를 잘못 적어 보내고 어떤 날은 약속을 깜빡하고 어떤 날은 직원과 괜히 감정이 오가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상하리만큼 반복됐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관에 둔 쓰레기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늦추고 마음의 긴장을 흐트러뜨리는구나.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첫 관문입니다. 이곳을 막는 것은
운의 입구를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쓰레기를 현관에 두는 순간 사람의 마음도 함께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만 이러자. 이 작은 관용이 습관이 되면 일에서도 같은 관용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삼성에서도 저는 작은 흐트러짐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사업이 클수록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모든 공장과 사무실의 출입구, 특히 바닥과 쓰레기 동선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출입구가 어지럽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은 예외 없이 문제와 사고가 많았습니다. 만약 쓰레기를 당장 밖으로 옮기기 어렵다면 뚜껑이 있는 용기를 하나 마련하세요. 봉투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용기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관 정면이 아니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모서리, 더 좋다면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집 밖 뒤편 베란다 등 현관과 먼 곳으로 미리 옮겨두는 것.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마음의 틈을 만드는 그 순간 이미 운의 흐름은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떠올리는 그 현관의 쓰레기 봉투, 오늘만큼은 반드시 치워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집안의 공기와 내일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징후, 바로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진 신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의 걸음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낯선 시장을 돌아다니며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수원 공장을 세우기 전까지 나라 곳곳을 밟고 다녔던 제 신발에도 땀, 고민, 실수, 희망, 모든 것이 붙어 있었지요.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밖에서 하루 동안 부딪힌 감정, 타인의 시선, 스트레스, 먼지와 기운이 그대로 묻어들어오는 그날의 인생 기록입니다. 그런 신발이 뒤엉켜 있고 방향도 뒤죽박죽이며 심지어 현관 한복판을 막고 있다면 그 집의 기운도, 그 집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흐트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차피 내일 또 신을 텐데 그냥 벗어두면 되지 않을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태도가 자신의 걸어온 길을 대충 다루는 첫 습관이 됩니다. 저는 삼성 방직 공장을 수원에 세웠을 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작업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작업장 바닥이 깨끗한지였습니다. 신발 하나를 흐트러뜨려 놓는 사람은 작업에서도 작은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와 불량을 만들지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존경하던 한 임원분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의 현관에는 신발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을 진열하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신발 끝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바닥에 닿는 각도마저 일정했습니다. 저는 그 현관을 보는 순간 이분의 인생 역시 이렇게 정돈되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실수나 감정 기복이 거의 없고 모든 일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끝을 똑바로 맞춰 놓으라고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잡된 기운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기 위한 일종의 정화의식이었습니다. 신발을 고쳐놓는 순간 오늘 하루의 복잡했던 흐름이 여기서 끝났다고 선언하는 셈이죠. 특히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신발 정리 습관은 아이의 평생 습관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정확히 따라합니다. 부모가 매일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물건과 마음을 정돈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발을 정리한다는 건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서서 단 10초, 그 10초가 쌓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은 항상 정돈된 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흐트러진 길로는 어떤 좋은 기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은 집에 돌아가셨을 때 신발 하나만이라도 곧게 돌려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 걸음을 훨씬 가볍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짚어야 할 위험 신호는 바로 마주보고 기싸움하는 현관 구조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배치죠. 집 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 이웃집 현관문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구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구조는 오래 살수록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미세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늘 정면에서 응시하는 시선은 부담이 됩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계속 마주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부딪히죠. 집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문은 그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두 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집과 집의 기운 역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여러 임직원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많습니다. 그중엔 출근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을 여는 순간 앞집 현관문과 눈이 마주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집에선 문을 열 때마다 늘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령 이웃과 친하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얼굴조차 잘 몰라도 문을 열고 닫는 그 짧은 순간의 불편한 기운이 마음을 조금씩 훼손합니다. 이 작은 긴장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쉼터가 아니라 마치 늘 누군가와 경쟁하고 견제받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결과 가정 내에서도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며 집 전체의 기운이 불편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옛날부터 집의 현관은 기운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운이 부드럽게 드나들어야 좋은 흐름이 생기는데 정면 충돌 구조는 그 흐름을 거칠고 날카롭게 만들죠. 삼성에서 사업을 확장해 갈 때도 저는 건물의 출입 동선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흐르는지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에서는 조직 안에서도 작은 갈등이 잦아졌고 반대로 동선이 부드러워지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기운의 흐름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이 이런 구조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을 통째로 뒤집거나 문 방향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관 앞에 키가 큰 화분 하나를 두거나 부드러운 느낌의 파티션 혹은 식물이나 목재 장식을 놓아 두 집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면 현관문에 그림이나 따뜻한 문구를 걸어두어 상대 집에서 오는 기운을 한번 부드럽게 받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꽤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거울을 걸어 기운을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 집의 기운을 튕겨내는 강한 자극이 되어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은 현관 사이에 작은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몇 년 후 그 나무가 자연스러운 가림막이 되어 두 집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웃 간의 미묘했던 갈등도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집의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공간에 표현되면 집안의 기운은 자연스레 편안해집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짚어야 할 위험 신호는 붉은 석양빛이 현관 깊숙이 스며드는 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쪽으로 난 현관이나 저녁이면 강렬한 주황빛이 집안 깊이 들어오는 구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빛은 언뜻 보기에는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밝히는 아침 햇빛은 흰색, 생명, 희망의 기운입니다. 반대로 석양은 하루가 끝나는 순간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며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소모의 색, 가끔은 피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강한 붉은 빛입니다. 이 빛이 현관을 통해 집안까지 매일같이 스며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의 기운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쇠퇴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무리 밝은 집이라도 기운의 출입문인 현관에 붉은 기운이 가득 차버리면 사람의 생기가 천천히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와 막 사업 기반을 넓혀가던 시절 지인 한 명이 배우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을 처음 찾았을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핏빛 같은 붉은 석양이 현관과 방 안 끝까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디션 떨어졌어. 운이 참 없나 봐.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방에 가득한 붉고 거친 기운이 그의 마음과 생활을 쓸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집의 공기마저 지쳐 있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표정도 언제나 흐릿했습니다. 사업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객이 줄었다는 가게, 직원들의 의욕이 떨어지는 사무실, 가족 간 잦은 마찰이 있는 집들, 이곳들의 공통점은 현관을 통해 유입되는 과도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빛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얇은 커튼, 롤스크린, 발 하나만 있어도 강렬한 붉은 빛을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소재는 빛의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는 데 탁월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현관 근처에 키가 큰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식물이 가진 생기는 붉은 기운을 흡수해 완충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 앞에 놓인 식물이 방패처럼 작동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집을 고를 때나 사무실 입지를 볼 때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현관 방향을 꼭 확인했습니다. 해질 무렵의 기운이 그 자리에 흥망을 좌우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도 저녁마다 강렬한 주황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조금만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빛 하나만 조절해도 집 안공기가 놀라울 만큼 안정되고 가족들의 표정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야 할 위험 신호는 바로 택배 박스와 포장 쓰레기를 현관에 쌓아두는 집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심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박스들을 뜯고 난 뒤 내일 버리면 되겠지. 잠깐만 두고 나중에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2, 3일씩 현관에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들이 가져오는 기운을 생각해 보셨나요? 택배 상자는 밖의 먼지, 공사장 분진, 주차장의 공기, 사람 손의 기운, 거리에 잡된 냄새까지 그대로 흡수해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심지어 상자 외부에는 수십 명의 손길이 거치며 묘한 기운들이 얽혀 있기도 하죠. 이런 박스가 현관에 쌓이면 집의 첫 관문이 창고처럼 변질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곧바로 막히고 집 전체의 흐름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삼성물산 사업을 막 키워가던 시절 물류창고를 직접 돌아다니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구가 막히면 사고도 문제도 그곳에서 시작된다. 창고 입구에 빈 박스들이 계속 쌓여있던 날은
물량이 꼬이고 작업자 실수도 늘고 고객 클레임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반대로 박스를 즉시 정리해 통로가 뻥 뚫리면 그날 하루 흐름이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현관도 똑같습니다. 현관은 집의 물류 창고가 아니라 운이 드나드는 통로지요. 그 앞을 박스가 막고 있다면은 집안에 좋은 기운, 가벼운 기운, 맑은 기운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택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박스 몇 개만 있어도 현관 분위기가 금방 무너지고 집이 갑자기 답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택배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하고 상자는 그 즉시 버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두자라는 마음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상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버릴 수 없다면 적어도 현관에 두지 말고 베란다 뒤편 신발장 아래 등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또는 박스를 겹쳐 접어 크기를 줄인 뒤 임시로 한 곳에 모아두면 현관의 흐름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정리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박스를 접는데 10초, 분리수거함에 넣는데 20초, 단 30초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 30초를 바로 하는 사람과 내일로 미루는 사람의 운이 세월이 지나면 전혀 다르게 갈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집에 있는 택배 박스 단 한 개만이라도 즉시 정리해 보십시오. 그 순간 현관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고 당신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힘이 센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현관을 쓸어내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청소를 주말에 몰아서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관만큼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관은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지럽거나 먼지가 쌓여 있거나 낙엽과 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집 전체의 기운이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현관에 먼지가 조금 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와 모래, 낙엽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밖에서 붙어 들어온 잡된 기운의 찌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늘 느꼈습니다. 문제가 잦은 공장, 사고가 많은 현장은 출입구와 바닥에 먼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 방직 공장이나 전자부품 작업장을 순회할 때 제가 늘 제일 먼저 본 곳은 출입문 주변의 상태였습니다. 바닥이 반짝이면 사람들의 마음도 반짝였고 바닥이 흐려지면 사람들의 집중도 흐려졌습니다. 그만큼 공간의 기운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꿉니다. 이 원리는 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새벽이 되면 스님들이 뜰과 현관을 조용히 쓸어내는 모습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공간을 정화하여 신성한 하루를 여는 의식입니다. 사찰에서 들리는 사아하고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그 자체로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집의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빗자루로 조용히 현관을 쓸어 보십시오. 그 몇 초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 잡된 기운도 함께 흩어져 나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관을 쓸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작은 흐트러짐들에도 눈이 갑니다. 모서리에 쌓인 먼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 현관을 쓸기 시작하면 집 전체의 질서가 조금씩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삶의 질서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저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후배에게 아침에 현관부터 쓸어라 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도 실수 없이 잘 풀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작은 습관의 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현관을 쓸어내는 일은 반일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일 2분은 온종일 당신과 가족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단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빗자루를 들어보십시오. 그날 하루의 공기와 마음이 놀랍도록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며 가난한 현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위험 신호, 쓰레기 봉투, 어질러진 신발, 정면 충돌 구조, 택배 박스 방치, 붉은 석양빛, 아침 청소의 부재, 겉으로 보기엔 모두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과 사업장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단 하나, 바로 무관심과 태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 자랑스러운 성과, 미래를 걸고 싶은 공간이라면 그 시작점인 현관부터 정성을 다하게 마련이지요. 제가 사업보국을 외치며 재개든 공장이든 어떤 공간을 처음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 공간의 입구였습니다. 입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조직의 태도, 그 집의 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은 마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트러짐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이 조금씩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현관을 단정히 세우는 집은 자연스럽게 생각도 또렷해지고 가족 간의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이상하리만큼 매일의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관을 정돈한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라는 조용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6가지는 모두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현관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매일 닦아 빛나게 만들면 그 빛은 집을 밝히고 가족의 마음을 밝히고 당신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하나만 바꾸어도 좋습니다. 신발 하나라도 정리해보고 박스 하나라도 치워보고 아침에 단 30초라도 쓸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운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바꾸어 줄 것입니다. 바꾸어 줄 것입니다.